지난 한 주는 참 복잡했습니다. 주 초에 유한기, 김문기에 이어서 또 다른 세 번째 이재명 의혹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막 억지로 그럴 수 있다. 두 명은 참 이해 안 간다. 세 명째 나오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사람 자체가 일단은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건희 녹취록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무려 처음에는 20번이라다가 나중에는 50번, 53번, 그리고 처음에는 7시간 일하다가 7시간 45분 직접 만난 적도 2번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 누구하고? 아니, 백은종이라고 이 보수 쪽에는 악명 높은 서울의 소리라고 그냥 유튜브 활동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온 사방에 만만한 보수 진영의 사람들 찾아가서 거의 적색 테러를 하듯이 해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여권에서 풀어놓은 주국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거기에 일하는 촬영 기사. 그 뭐 기자라고 하기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 뭐 보수 유튜버라고 2020년에 뭐 몸싸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발로 밟고 차는 장면 사진까지도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뭐 유튜버에 촬영하는 그 직원이 돈 얼마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열정페이 비슷하게 최소한의 월급 정도 줄 거예요. 걔가 알면 정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걔가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김건희와 53번에 걸쳐서 7시간 45분을 통화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이었어요. 전전긍긍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병철 사건은 그냥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똥당의 의원들이 전부 윤석열한테 낙점 받으려고 법원으로 무슨 검찰로 또 MBC로 거기 막 몰려가서 안 하던 몸싸움 됐죠. 언제 똥당 애들이 스크럼 짜고 있는 경찰 앞에 몸싸움하는 꼬라지 봤습니까? 근데 몸을 던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럴 때 김건희한테 확실히 낙점 받아야 되겠다. 그쯤은 머리 돌아가면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병철 씨를 이렇게 보면 원래 현 여권과 가까운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권에서 좀 불편해진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 폭로를 하고 또 여권에서 그 불편해진 사람들이 이병철 씨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녹취록을 이 한때 친문이었던 단체가 이재명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아마 여권에서는 2단으로 돼 있는 사람, 보수로 보면 혁명20이라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가 약하겠죠? 권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신실세인데 그렇다고 뭐 문가리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살아있나라고 확인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 이 사람이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모텔에 월세를 내고 모텔에서 한 3개월째 살았다는 거예요. 짝 사고 나기 가장 좋은 최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내 딸 아들을 결혼시킬 때까지 절대로 나는 자살 안 한다. 내지는 조금만 안 보이면 챙겨달라.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곧바로 지인이나 가족이 당황했고 심지어 지인은 3일째 실종 상태다. 연락을 아는 분은 좀 주라. 그리고 누나가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모텔에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직원하고 열어보니까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라면 초기에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CCTV 확보, 그 다음에 부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에 침투한 흔적을 찾는 국가수 수사.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뭔가가 일사천리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전부 김건희 녹취록 반대에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몰려가서 난리치는 동안에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물타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물타기가 수사했냐. CCTV도 경찰이 총알같이 다 들고 갔고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부검도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엉뚱한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했어요. 원래 국가수의 분소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지인들이 이 변호사 한 명과 의사 한 명을 추천받아가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의사를 추천받아서 부검에 입회하기로 됐는데 그걸 완전히 빼돌려서 빨리 해버린 거죠. 일반 병원에 가서요. 그래서 부검 결과 의문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신도 부검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초기 증거도 다 사라졌으니까 이건 미궁에 빠지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에 와서 상을 둘러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을 지켜야 된다. 시신을 탈취할 거다. 부검은 우리 쪽의 관계자가 배석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교대로 밤새도록 지키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의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을 꽉 짜서 거기 입회하에 부검을 하도록 하고 CCTV 내놔라부터 초기 조사 경과를 밝혀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쪽에 저 똥당이라는 거는 김건희 녹취록 맞는데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초에 이 좌파들은 사건 은행이라는 거, 의혹 은행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혹을 넣어뒀다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 개 썼는데 몇 개 더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자기들 쪽에서 뭔가 대형 폭탄이 우연히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의혹 은행에서 하나를 꺼내가 툭 던져가지고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탑니다. 맞불을 놓는다. 물타기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지지율 추락을 방지시키고 실제로 지난주 그 사건 이후에 여러 조사에서 이재명이 지지율이 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물타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저 안에 터지면 죽는다. 6가지 10가지 해가 막 돌렸어요. 핵심만요. 그러니까 윤 쪽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솔직히 이병철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김건희만 일단 무사히 구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을 제공했던 이 인물은 이제 거의 잊혀졌어요. 성명 내는 정도 말고는 이제 하는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나버렸고 이제 김건희 녹취록이 터졌는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가 9개를 핵심을 MBC가 보도하겠다는데 그중에 7개를 보도 못하게 했어요. 사생활, 부부 사이에 사생활과 관련되는 언급. 그리고 김건희가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 컨텐츠는 못하게 하고 나머지만 지금 가능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9개 중에 7개가 빠지니까 MBC가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털었습니다마는 밍밍했지요. 그리고 김건희가 생각보다 대차다 어쩐다 해가 김건희 팬클럽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듯 보이는데 그러니까 백은종이가 MBC에 괜히 줘서 다 터뜨리지도 못할 거를 왜 갖고 가서 하면서 지가 터뜨리겠다. 이럽니다. 아마 다 터지기는 터질 거예요. 깜빵에 가더라도 걔들 그런 거 겁 안 내고 터줄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똥당은 아주 해피하게 보여요. 어제 굉장한 게 터질까봐 바짝 쫄아 있었는데 오히려 김건희가 생각보다 대차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따집니다. 이제 하도 기대치가 낮아져서 김건희가 거기에서 홍준표를 한테 어려운 걸 물어봐라 했다거나 김종인이가 오고 싶었다고 하거나 걔한테 너 한 연봉 1억 주고 정보팀 할래 한거나 또 더 나아가서 김건희가 안희정이하고 자기하고 남편은 안희정이 편이다라고 말한 거나 돈만 주면 됐는데 저쪽은 다 그냥 하려고 돈 안 주고 이쪽에는 돈 주고 하니까 사고가 안 터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안희정이 미투 했던 김지연이가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저쪽이 해피하는데 진짜 해피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이가 녹취록에 대해서는 딱 틀어지고 나니까 말 안 하겠다. 노코멘트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이겠어요? 진짜 해피한 사람은 이재명이죠. 저것들이 김건희 녹취록 그거 한 것도 해피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병철이 부른 그 사이에 다 껐으니까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이는 내가 진짜 해피하다. 근데 너는 내가 던진 폭탄이 불발탄으로 끝났다는 걸 보고 해피하잖아. 그럼 됐지? 오케이? 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니까 폭탄을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 폭탄을 주스로 막 잡으려고 다이빙을 하다가 폭탄이 터졌습니다만은 위력이 피식하고 끝나니까 윤석열 쪽도 해피해야 합니다. 그 둘 다 해피해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권으로서는 김건희 카드로 불을 껐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야권으로서는 김건희 폭탄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별 거 없다. 히히낙낙. 둘 다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국민들은요, 이병철이 죽음의 진실도 알고 싶고 김건희 녹취록도 다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끼리 의혹을 적당히 바꿔먹고 덮어버렸습니다. 자, 대장동도 덮고 아들도 덮고 그 다음에 마누라 이마빠 깨진 것도 덮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도 덮고 그리고 3명이 죽어도 덮고 척건 수사 제대로 안 해도 덮고 자, 윤척은 김건희도 덮고 그 다음에 무속도 터졌지요.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개는 퉁 새로운 게 던질게 하고 윤석열 캠프에 무속인 하나가 와가 거기서 전행을 하고 있다. 또 던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두 개 막으면 좀 숨 돌릴 줄 알았죠. 저쪽이 빠르지요. 한 개 더 받아라 하고 탁 던졌습니다. 자, 이거는 퉁친 거 아니다. 공격이다. 참 이 대선 정말 가짱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가요, 비스무리하게 시궁창 비서대에서 서로가 각자 비리를 막기에 급급하면서 이 대선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가는 대선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데 원점으로 느리게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참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자, 둘이 통쳐서 행복해졌습니까? 국민은 전라 기분 나쁩니다. We are